네,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날에는 실내보다 야외로 운동 나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미세먼지와 황사 등 주의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 돋보기 시간에는 봄철 운동 시의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확실히 따뜻해지니까 야외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봄에 하면 특별히 더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네, 특별히 계절 스포츠 이외에는 특정 계절에 이 운동을 꼭 하면 좋다 이런 것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개는 이제 요즘 같은 계절의 특징이 있다면 우리가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활동량이 좀 줄어들었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날씨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야외 활동도 많아지고 아무래도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운동 좀 해야겠다 하면서 운동 결심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데요. 이럴 때 이제 겨울에는 근육과 관절을 좀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다가 갑자기 많이 사용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칠 위험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대개는 특정 운동만, 종목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대개는 운동을 하기 전에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좀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움직임이 적었던 겨울철을 지나고 지금 정도의 운동을 시작한다면 아무래도 스트레칭을 해서 충분히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특별히 많이 움직이는 관절이라던가 근육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스트레칭을 잘 해주면 훨씬 더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죠. 예, 날이 따뜻해지니까 많은 분들이 밖으로 나가서 운동하시는데 미세먼지도 있고요, 황사도 있고요, 초미세먼지도 있고요. 네. 이거 밖에서 운동 계속 해야 됩니까?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할 때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운동하는 목적은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인데 예. 대기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우리가 이제 마스크라도 쓰고 황사가 심할 때 막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몸에 더 해로움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예. 아, 내가 운동을 했구나라는 그런 안도감밖에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야외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황사나 미세먼지에 관련된 정보를 요즘 방송이라던가 앱을 통해서 미리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비교적 안전한 시기에 나가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실내에서 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추천이 되는데요. 물론 실내도 환기시설이 좀 잘 돼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좋겠고요. 헬스나 수영이나 탁구 이외에도 요즘 같은 경우는 테니스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것 이외에도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는 요즘 앱이나 아니면 웹사이트에서 동영상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서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은 물론이고 유산소 운동과 이제 근력 운동이 병행이 되는 순환 운동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에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운동하는 것이 확실히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시간을 따로 내서 하기에 참 시간이 부족한 분들도 많거든요. 네.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운동 팁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개는 운동을 이제 특정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데요. 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게 어찌 보면 훨씬 더 쉽고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가 힘든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상당히 힘든데요. 예. 점심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대개 식사 후에는 우리가 식사하고 난 다음에 티타임으로 앉아서 이렇게 그냥 앉아서 얘기만 하거나 하는 네.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 시간에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사실 식사 후에 먹는 음료수들이 밥보다 열량이 더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활동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고요. 예. 사실 요즘 직장 생활은 거의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라서 이제 직장에서 오히려 잠시 집에 갔다 오는 이제 그런 정도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운동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직장에서 이제 운동을 좀 해보려고 결심을 하면 항상 걸리는 게 복장이죠. 맞아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하이힐이라던가 남자분들도 구두를 신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가 엄두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운동할 때는 우리가 체중을 받쳐주는 것이 발바닥이잖아요. 이게 쿠션감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구두를 신고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직장에 운동화 같은 것들을 미리 두고 운동을 하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깊숙이 감춰두면 잘 보이지 않고 잊어버리기 쉽기 예. 때문에 운동화라던가 뭐 줄넘기나 이런 운동 기구가 있다면 눈에 잘 띄는 곳에 볼 때마다 보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여력이 되신다면 집에 와서 저녁에 TV를 틀어놓고 헬스 자전거를 타거나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루가 1440분인데 사실 그중에 30분이나 40분만 할애를 하면 분명히 시간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시간을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출근해서 엘리베이터를 잘 안 타거든요. 네, 계단을 네.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네. 괜찮은 운동 상당히 방법이죠. 좋은 운동이죠. 예, 네. 저는 아직 괜찮은데 어르신분들은 갑자기 운동 무리하게 되면 네, 네. 관절 아프다고 고통 네, 네.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들, 이제 지금 막 아파서 막 치료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서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오히려 우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서 해당 관절을 또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게 되면 통증은 좋아질 수 있지만 근력이 약해지고 또 관절의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데요. 게다가 이제 활동량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체중이 늘게 되죠. 예. 그러면 체중이 늘면서 무릎이나 이런 데는 관절에 부하가 훨씬 더 많이 가게 돼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아픈 부위 외에 다른 근육들을 훈련시켜 준다거나 또 가볍게 운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요. 평소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무릎 근육을 강화해주는 근력 운동을 병행해주면 통증이 호전될 수가 있고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대개 통증을 느끼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볍게 평지를 걷는다거나 수영을 하거나 물속에서 걷거나 실내 자전거 이런 운동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봄에는 등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등산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더 힘든데 대개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이제 근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내려올 때 힘이 되게 많이 가중되다 보면 후덜덜 하면서 이렇게 넘어지거나 하는 그렇죠, 문제도 그렇죠. 생기고 관절에 부하가 더 많이 가서 관절염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평지를 걷는 것이 훨씬 더 추천이 됩니다. 그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안 좋은 건가요? 네, 그래서 아까 계단 올라가는 거 예. 말씀하셨는데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단을 막 내려가는 것은 오히려 체중 부하가 많아져서 관절에 무리가 가니까 저희가 계단을 올라가되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네,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도 좀 다르게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되게 우리가 아침에 운동을 할 때는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공복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다 보면 저혈당 상태가 올 수 있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무리하게 하는 걸 피하는 게 좋고요. 혹시라도 저혈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사탕이나 초콜릿까지 혈당을 조금 빨리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휴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뇨병이나 각종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혹은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은데요. 예. 이것은 이제 같이 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운동 강도를 항상 땀이 날 정도로 아주 힘들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예.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특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 강도를 본인이 측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같이 운동을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거나 아니면은 혼자 할 때는 노래를 부를 때 노래가 힘들지 않게 그래도 노래를 이어나갈 수 있을 정도로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거나 요즘 몸짱 열풍이 불어가지고 네. 이렇게 막 무거운 거 들고 하는 네. 웨이트 트레이닝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혈압을 높이면서 순간적인 혈압이 높아지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피하셔야 되고요. 윗몸 일으키기는 또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허리 디스크 같은 것들을 더 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공복 운동을 조심하시고 또 노인분들은 무리하시면 안 된다는 것들 알아봤는데 그 외에 또 조심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밖에서 보면 운동할 때 이어폰이나 헤드폰 꽂고 자전거 타고 막 인라인도 타고 하시는데요. 예. 사실 뭐 귀에도 별로 좋지는 않겠지만 그게 실내에서 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야외에서 그렇게 하시다 보면 밖에서 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뒤에서 오는 자전거라던가 딱 운동하시는 분들과 부딪힐 수 있는 예.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분들은 조심을 하셔야겠고요.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해도 땀이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물은 안 마셔도 되겠지 싶지만 이제 수분 손실이 많기 때문에 물 반드시 챙기시고 봄볕에 이제 자외선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라던가 이런 것들, 모자나 이런 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니까 자신의 몸에 일단 잘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루에 30분 꼭 시간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